정치권 뒷이야기 전해드리는 정치톡톡하겠습니다. 정치부 황재영 기자입니다. 6월 1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치르면서 일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도 이제 함께 치러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지자체 선거에 나가려면 일주일 뒤인 4월 30일까지는 사퇴를 해야 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같은 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치러지는데 벌써 5개 지역구가 확정됐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주목되는 지역구 좀 볼까요? 어딜까요? 먼저. 어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되면서 의원이 바뀌게 될 경기 분당 갑입니다. 네. 이 대장동을 끼고 있어서 여론에 관심이 계속 집중이 됐었고요. 그리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 불과 0.7%포인트 차로 김은혜 의원이 이긴 곳이고 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영향력이 아직도 여전한 곳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할 만한 곳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저 분당 갑에 어떤 인물들이 지금 후임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요?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 안 위원장의 안랩 본사가 판교 이 분당갑 지역구거든요. 판교에 있기 때문에 명분이 충분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은요? 네, 20대 때 이 지역구 의원을 했다가 21대 때 패했던 김병관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지역은 또 어떨까요? 네, 현재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충남도지사 후보로 나간 보령 서천, 그리고 박완수 의원이 경남도지사로 나간 창원 의창, 그리고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강원도지사 전략공천을 받은 원주 갑이 재보궐을 치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앞서 전해드렸듯이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가 되면서 대구 수성을도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요. 국민의힘 초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 내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른 지역은 또 어떨까요? 네, 민주당에서 지금 서울의 송영길, 박주민 의원 그리고 경기도지사 안민석, 조정식 의원이 출사표를 낸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거기서 또 현역 의원이 이탈하는 지역구가 나온다면 이번 재보선이 거의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윤석열 당선 이야기 좀 해보자고요. 기시다 일본 총리를 취임식에 초청했다고 알려졌는데 어때요? 일본 저 기시다 총리가 실제로 오는 거예요? 네,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이제 윤 당선인이 기시다 총리 측에 취임식에 참석해달라고 초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에 일본 총리가 오게 된다면 후쿠다 야스오 당시 총리가 왔던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이후 14년 만입니다. 네. 언제 그러면 확정이 됩니까? 네,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이끄는 이제 당선인 측 정책협의단이 내일 오전에 일본을 방문합니다. 그래요? 이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도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면담이 성사될지를 보면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 부의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최악의 상태로 한일 관계가 방치되어 오는 걸 계속할 수는 없다. 이걸 복원하고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이다. 면담이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이 한일 관계가 아직 풀린 게 아니다. 그러면서 면담과 취임식 참석에 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윤 당선인이 이르면 내일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검찰 출신들을 요직에 기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요직이 뭐 어떤 거냐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도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관실이 어디냐? 그러면 인사, 총무, 부속 비서관실이 손꼽힙니다. 예. 그러니까 인사는 뭐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정부 인사를 관할하고 총무 비서관실은 대통령실 예산을 뭐 혹자는 이제 안살림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것을 짜고 부속은 대통령실 일정을 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함께 일했던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을 인사사령탑인 인사기획관에 그리고 윤재순 부천지청 사무국장을 총무비서관에 강의구 중앙지검 수사지원과장을 부속팀장에 인선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게 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모두 이제 윤 당선인의 총장 시절 최측근 일반직 혹은 수사관들입니다. 때문에 뭐 이게 또 다른 이제 문고리 권력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런 우려에 대해서
대통령 당선인 측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인선이 확정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조심스러운 반응인데요. 다만 직급을 따지지 않고 실력 위주 인사를 쓰겠다는 당선인의 기조는 여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이든 비서관이든 또 뭐 낮은 직급이든 또 측근 비측근 따지지 않고 일할 사람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민주당이 오늘 그 대통령 비서실을 대검 부속실로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등 곳곳에서 재검토 요구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내일 상황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까지 정치톡톡 황재영 기자였습니다.